그렇다고 대학병원에서 하는 게 좀 더 안 예쁘고 그러지 않습니다. 네, 저희 교수님들 대학병원에서 훌륭히 연구도 하시고 교육도 하시고 예쁜 얼굴들, 안전한 얼굴들, 기능적으로 훌륭한 얼굴들 이런 결과들을 내주시고 있지만 개인 병원이 조금 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구강암면외과 전문의 정한울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가 치과를 고르는 데 있어서 그리고 구강암면외과 진료를 받는 데 있어서 대학병원이 좋을지 아니면 개인 병원이 좋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얼마 전까지 제가 대학병원에 몸을 담고 있었고 지금 이제 개인 병원, 개원가라고 하는 곳으로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연히 대학병원에 있었을 때 개인 병원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런 이미지와 그리고 이제 막상 이제 나와보고 겪어보니까 어떤 게 좀 예전이랑은 어떻고 이런 것들을 이제 새삼 실감하게 되는 시기여서 아무래도 이런 거부터 좀 얘기를 해드리면은 좀 공감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주제를 첫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제일 큰 거는 아무래도 대학병원은 큰 규모의 병원이고 치과 또는 뭐 그 안에 구강외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여러 과들의 도움들, 특히 어떤 내과라든지 어떤 뭐 신경과, 어떤 뭐 방사선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원하는 검사들 여러 가지들이 갖춰져 있는 병원이 대학병원이고요. 또한 인력들도 다양한 과들이 있기 때문에 협진이라고 하는 협력 진료 시스템이 가능한 그런 것들이 이제 대학병원이고, 일단 대학병원의 가장 큰 장점은요, 어떤 의료진, 뭐 교수님 이렇게 치료를 해주시는 분들이 갑자기 진료를 하다가 병원이 없어졌어요.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뭐 치료 직후에는 당연히 계시겠죠. 근데 한 1년이 지나고 한 3년이 지나고 있을 때 갑자기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는 궁금한 점이 발생할 수도 있고 다른 일들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진료를 받고 싶다라고 했을 때 대학병원을 가시게 되면은 은퇴하시거나 어떤 다른 곳으로 이동하시지 않는다면은 대학병원의 의료진들은 그 자리에 대부분 거기 계십니다. 뭐 물론 저도 대학병원에 있었고 하지만 대학병원에서 이제 안 계시는 경우도 물론 계시긴 하는데 거기 있는 모든 자료들, 데이터들 그런 것들이 다 모아져 있고 진료 철학, 진료 방법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고 인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다른 분이 계신다 하더라도 진료의 지속성, 어떤 흐름이 끊기지 않게끔 갖출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단점도 있습니다. 절차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돼요. 처음 내원하시게 되면은 이제 접수를 해야 되고 어떤 그 수많은 과 중에서 한 과를 또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그런 과에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있고 진료를 보시게 되고 뭐 어떤 영상 자료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엑스레이를 찍으러 어떤 영상의학과라는 곳으로 또 이동을 하게 되고 또 그 사이에 수납을 또 하셔야 되고 찍고 오시게 되면 또 대기하시고 그럼 그 과에 가서 또 가셔야 되고 또 대기하시고 설명 들으시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들이 아무래도 환자분들이 많이 복잡해 하시고 시간 소요도 많고 특히 이제 어르신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대기 시간도 길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힘드십니다. 그래서 진료 외적인 부분에서 많이 지치시고 좀 이런 것들이 대학병원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개인 병원은 아무래도 환자가 오시게 되면은 그 환자분 한 분을 위해서 환자에 올인을 하게 되죠. 원하시는 바가 뭔지를 파악을 하고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쉽게 이해를 시켜드리고 그리고 어떤 치료가 필요하고 수술이 필요할 때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고 치료를 받으시게 하고 신뢰를 드리고 좋은 결과를 드리고 마무리까지도 안정되게 할 수 있는 여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대학병원에 비해서는 조금 더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 차이들이 그럼 진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비용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대학병원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큰 규모의 시스템들을 운영하다 보니까 유지비, 인력들에 대한 뭐 인건비라 그래야 될까요?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좋은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진료 수가나 이런 것들이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이제 개인 병원은 아무래도 그런 시스템적인 것들이 그렇게 대학병원보다는 작다 보니까 환자한테 가장 맞춤형으로 그리고 또 최소의 비용으로 진료를 이제 설계를 할 수가 있고 그거에 맞춰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비용, 수가 이런 것들이 환자분들께 유리한 부분이 분명히 있죠. 흔히들 생각하기에 대학병원은 심리적인 그런 것들을 조금
신경 쓰지 않을 거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저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대학병원이 심리적인 거를 신경 쓰지 않는다. 어떤 면에서는 사실 저도 수긍하는 부분이 있고 어떤 면에서는 뭐 꼭 그렇진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뭐 심리적인 목적이든 기능적인 목적이든 수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제일 1번으로 해야 되는 건 안전입니다. 환자분이 안전하게 수술을 받으시고 진료를 받으시고 결과도 안정적이어야 되고 어떤 장소에서 진료를 받으시더라도 대원칙인데 대학병원 같은 경우들은 특히 이제 어떤 교수님들께서 각자의 진료 철학과 이런 것들로 주로 이제 원칙적인 진료를 하시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은 특별히 이제 심리적인 것들의 어떤 요구가 크신 환자분들, 턱이 완전히 뭐 빗살무늬 토기처럼 해주세요. 내지는 어떻게든 얼굴이 한없이 작게 해주세요. 얘기를 하시면서 아까 그런 안전이라는 것들이랑은 조금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요구들이 있는데 이게 환자분들이 원하신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거는 당연히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타협점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대학병원에 계시는 교수님들은 조금은 더 좀 엄격한 부분은 사실은 있어요. 각자의 그런 평생의 컨셉들, 철학들이 있기 때문에 타협점에 있어서는 조금은 더 안정적인 부분들, 원칙적인 부분들 그런 경향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고요. 나름대로는 마음이 열려있는 의료진이라고 생각을 사실은 계속 해오긴 했는데 좀 더 열어야 되겠구나 환자분들을 보면서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개인 병원 같은 경우가 어떤 심리적인 요구라든지 환자분들의 어떤 개인적인 그런 요구들에 있어서 조금은 더 귀를 열고 최대한 반영을 해주려는 마음들은 조금 더 열려있고 크지 않을까. 저 또한 그렇게 지금 바뀌고 있고 그런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대학병원에서 하는 게 좀 더 안 예쁘고 그러지 않습니다. 저희 교수님들 대학병원에서 훌륭히 연구도 하시고 교육도 하시고 예쁜 얼굴들, 기능적으로 훌륭한 얼굴들 이런 결과들을 내주시고 있지만 개인 병원이 조금 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그 대학병원, 개인병원 그냥 기본적인 얘기만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은 어떤 환자가 그럼 꼭 대학병원을 가야 되느냐? 이 양악수술, 어쨌든 얼굴 턱뼈 수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또 전신마취가 동반이 되고 하는 수술들입니다. 그래서 통상에 저희도 이제 전문의로서 항상 만전을 기하고 만연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합병증들, 위험들, 사고들을 방지하고자 노력을 하는데 그럼에도 이제 그런 가능성들이 수술 전에 평가에서 높은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기저질환이 이제 심한 분들이 계시는데 어떤 출혈성 요인들이 이제 높은 분들, 나는 뭐 멍이 잘 든다. 그래서 검사를 해봤더니 피가 멈춰야 되는 그런 요소들에 조금 문제가 있다거나 선천적으로 어떤 혈우병이라든지 이런 정말 출혈성 질환이 있는 분들은 순환기저, 혈액역학적인 그런 부분들을 다양한 내과적인 선생님들, 심장 전문의들 이런 분들이 같이 마취과 전문의들 이렇게 보셔서 통합적인 그런 케어가 필요될 수 있기 때문에 출혈성 요인이 있는 분들, 또 예전 어떤 기저 질환이 있고 병력이 좀 많으신 분들, 예전에 폐가 안 좋았던 분들, 또는 뭐 어떤 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분들, 변수가 많겠다.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대학병원을 가시는 게 좋고요. 덜어는 이제 전혀 모르시던 분들도 있습니다. 본인은 건강한 줄 아셨고 개인 병원을 내원하셨는데 전신마취 수술을 하시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수술 전 검사라는 과정들을 진행을 합니다. 이제 거기에는 어떤 피 검사, 뭐 요 검사, 뭐 심장을 보는 뭐 심전도 검사, 뭐 폐를 보는 뭐 흉부 엑스레이 검사, 이제 다양한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건강한 줄 알았는데 거기서 이제 만약에 뭐 혈액 수치가 예를 들어서 뭐 피 나는 수치들이 좀 높아진다든지 피가 굳는 시간이 길게 나왔다든지 아니면 어떤 감염성 질환이 있어서 몰랐는데 이제 수술 전후로 감염성 그런 것들이 파급이 되거나 악화될 여지가 있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보통은 수술 전 검사를 통해서 대부분은 걸러지게 됩니다. 뭐 완벽한 정밀 검진은 아니더라도 수술에 영향 줄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대부분 수치들이 나오게 되는데 수술 전에 검사를 통해서 그런 게 발견이 되면 그런 분들도 대학병원을 조금 더 고려하시는 게 조금 안전할 수는 있다는 생각은 들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제 대학병원, 개인병원 이제 두 군데를 다 이제 있었던 입장에서 최근에 환경이 바뀐 입장에서 그냥 간단히 제 개인적인 견해들을 말씀드렸고요. 대학병원이든 개인병원이든 스스로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의료진과 병원을 찾아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병원도 충분히 신뢰감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강암면외과 전문의 정한울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